일간국밥입니다. 국밥의 길 3편. 돼지국밥집에서 돼지머리 손질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말을 많이 안하고 영상만 보시겠습니다. 재단을 하는 과정인데요. 한 입에 먹기 좋게 재단하기 위해서는 등분을 잘해야 됩니다. 돼지 코, 입 주디 끝을 잘라주고요. 사실 저런 거 안 잘라도 됩니다. 코 끝이나 입이나 그런 근막이나 조금 지저분하다 생각되는 부분, 눈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 먹다가 발견하면 혐오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합니다. 이런 눈 부분은 V자로 도려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고막입니다. 고막은 잘라내도 안에 심이 있습니다. 심도 V자로 도려내고요. 옛날에 우리 없이 살 때는 이런 거 다 먹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먹어봐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한 번씩 먹어봅니다. 귓구멍인데요. 저는 한 손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양쪽으로 잡고 제껴야 됩니다. 자, 퍼즐 조립을 하는 일간국밥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다고요. 못 찾겠습니다. 제 키가 상당히 장신이라 밥상이 많이 났네요. 돼지머리 반틈인데 생각보다 살코기가 많이 없죠. 볼살 부분을 도려냈고요. 이거는 삶으면 퍼들어집니다. 살도 많이 없습니다. 요즘 돼지머리가 많이 작아요. 큰 돼지머리만 사용하는 집들도 있는데 대구에는 큰 돼지머리 납품하는 곳이 최근에 좀 잘못됐습니다. 눈을 도려내주고요. 눈도 보면 사람 눈하고 똑같습니다. 눈썹도 있고 눈 감긴 부분에 찌끄레기가 많이 낀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필히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일간국밥 개인적으로는 껍데기하고 살에 붙은 근막같이 찔깃찔깃한 부분, 지방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먹어보면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국에 들어가면 둥둥 떠댕기거나 부유물 먹지 못하는 비주얼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요. 시장 국밥집이나 상당히 러프한 노포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곳이나 텔레비에 나오는 식당들 카메라를 들이대면 저런 거 더 깨끗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거를 제거해야 괜찮은 식당 같이 보이고 이런 부분은 냄새나요. 우린 안 써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향이 좀 날 수는 있습니다. 혓바닥이고요. 혀 뭉치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돼지머리 부위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혓바닥 쪽에 붙어있는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혓바닥하고 밑에 턱살 그리고 혀 뭉치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돼지 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백태라고 말하긴 하는데 백태라기보다는 껍데기가 있겠죠. 그 부분에 돌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혓바닥에 돌기가 있잖아요. 그런 돌기 같은 것들이 국밥을 만들어 놓고 보면 좀 허옇게 좀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곳이 있고 제거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거 안 하는 곳이 훨씬 많죠. 일간국밥 같은 경우에는 돼지머리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서 돼지머리 작업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혓바닥 같은 경우는 부담없이 칼로 사과 깎듯이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깎기 전에 뭐 숟가락으로 뭐 끓는 데도 있고 삶기 전에 벗겨내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혓바닥 써는 스타일도 집집마다 많이 달라서 굵직하게 썰어주는 것도 있고 얇게 썰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대부분 굵게 썰어 나오는 업소는 바로 삶은 돼지머리나 안에 있는 내용물들 같은 경우에는 굵게 썰어도 식감이 부들부들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죠. 사용량이 많지 않은 곳에는 굵게 썰었다가는 나중에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턱살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재단해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등분 내서 재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어느 정도 끝나면 칼질을 합니다.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래저래 잘 봐가면서 썰어야 됩니다. 돼지머리가 큰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돼지머리는 좀 작은 사이즈고요. 조금 큰 사이즈의 돼지머리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 부분에 지방이 많이 붙어있고 지방층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껍데기 포함 지방을 도려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적당하다면 굳이 껍데기를 날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래 지나면 냄새가 좀 날 수 있긴 한데요.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살코기 같은 부분은 저렇게 칼만 대도 부사집니다. 잘 날려주고요. 이런 혓바닥 같은 경우는 살짝 대각으로 어슷 썰고요. 계속 썰어주겠습니다. 밥상이 낮아서 허리가 점점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업소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장갑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면장갑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육점에서 면장갑 많이 쓰죠.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씁니다. 칼질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손의 그립감도 필요하고 면장갑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잡았을 때 일단 놓치지 않고 딱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삶은 고기 같은 경우는 부들부들거리고 또 기름기가 많아서 껍데기도 있고 여러가지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썰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썰다 보면은 손가락 하나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면장갑을 쓰는데 그런 거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니트릴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니트릴 장갑을 끼고 하면 저렇게 또 끄트머리가 날아갑니다. 간혹 손에 딱 맞는 거 끼고 하면 괜찮은데, 또 손이 또 작은 사람들이나 대부분은 저렇게 끄티가 좀 남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칼질하면 조금씩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좀 색깔이 좀 있는 장갑을 끼고 하셔야 장갑 끄트머리가 날아갔을 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얀색이나 회색류, 코스트코, 커클랜드 그런 니트릴 장갑 끼고 하시면은 장갑 끝이 못 찾습니다. 다 썰었습니다. 자, 제가 삶은 돼지머리로 국밥 한 그릇 말아 먹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국은 사골국이고요. 사골하고 조기 들어갔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올리는 이유는 보통 식당에서 고기 나오는 중량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 200g 정도 되면 이 정도 됩니다. 또 돼지머리냐 살코기냐 비계냐 껍데기냐에 따라서 고기 부위에 따라서 부피나 무게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식당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200g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게 양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돼지 사골 국물이 버글버글 끓고 있네요. 삶은 돼지머리 고기를 200g 카운트했습니다. 국물의 중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먹을 거라 대충 담아봤고요. 지금 일간국밥 업소에서 200g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돼지국밥집들 가면 조금 양이 왜 이렇게 적노 싶은 정도, 그런 식당은 150g 채 되지 않을 겁니다. 120에서
14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양 좀 많은 곳들, 그런 곳들은 한 200g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 돼지 머릿고기로만 국밥을 하면 생각보다 일도 많이 힘듭니다. 저는 노동력 대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싶은 그런 장사꾼입니다. 엄청나게 고탁도의 국은 아니죠. 이 국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솥단지에서 끓을 때는 상당히 고탁도의 뽀얀 국이지만 진하디 진한 국이지만 이렇게 끓여서 뚝배기에 담게 되면 아무래도 탁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탁도가 상당하게 높은 거의 화이트 칼라의 국은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끓여낸 맛있고 좋은 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을 거는 곳도 있죠. 자, 일간국밥에 삶은 돼지머리 고기만 넣은 국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적당한 국물이네요. 맑은 국이라 보기도 어렵고 상당한 고탁도의 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국은 염도가 거의 없습니다. 새우젓을 지속적으로 때려 박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국이고요. 그리고 먹다 보면 계속 감칠맛이 올라오거나 지방질이 계속 녹아서 맛있는 국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국밥이 아닙니다. 돼지머리 고기만으로 이루어진 국밥은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간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전지류나 삼겹이나 다른 부위의 살코기가 많이 들어간 돼지국밥은 지속적으로 국이 진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국이 진해짐을 느끼는데요. 돼지머리 고기로만 구성된 돼지국밥은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국이 식어도 계속 간이 강해지는 느낌이 안 들고 그렇게 특징이 있는 국밥은 아니죠. 그리고 이 국밥은 돼지머리 고기를 삶고 손질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삶은 김에 국밥을 한 그릇 말아서 먹는 것입니다. 일반 국밥 업소에서 만들어 파는 스타일의 국밥은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의 국밥도 분명 좋아하시는 우리 국밥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고요. 돼지 사골 국물에 갓 삶은 돼지머리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된장 부분도 저는 콩된장을 그냥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집집마다 쌈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괜찮은 업소에서는 콩된장에 고춧가루, 조금 달달한 거 조미료도 들어가고요. 이것저것 조미해서 맛있는 쌈장을 만들어서 내어주시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정성스러운 곳이고 저는 된장의 짭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콩된장을 그냥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쌈장이나 된장 하나만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국밥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양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국밥의 경우에는 식당에 양파가 나오든 깍두기가 나오든 김치가 나오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밥에만 신경 씁니다. 김치는 무조건 두 종류 중 하나는 나옵니다. 깍두기 아니면 김치는 나오고요. 양파도 대구에는 양파장이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데 생양파가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마늘도 슬라이스 마늘이 아니고 알마늘이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국밥 형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국밥은 국밥이 좋아야 되겠죠. 반찬만 맛있으면 뭐합니까? 둘 다 맛있으면 좋죠.
들어가세요.